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6장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기업의 그 현금 흐름 창출과 배분 및 자금 조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제표의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장에서는 이런 재무제표 중에 일부인 이 현금 흐름표를 토대로 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과 배분 과정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요. 이어서 우리 IFRS에서 하고 있는 이 현금 흐름표의 작성 원리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구조와 현금 흐름표의 작성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현금 흐름 분류에 관한 이 현행 회계 기준의 한계점을 고려해서 우리 가치평가를 위한 이 현금 흐름 표를 좀 제작성한 다음에 새롭게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은 이제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과 배분 과정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어 있고, 자, 2절은 현금 흐름표의 구조와 현금 흐름 측정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우리 가치평가를 위한 현금 흐름표를 제작성하는 그 과정들을 좀 익혀야 될 텐데, 우리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3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3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에 보시면 이제 기업 활동과 현금 흐름에 대한 관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6-1을 보시면 이 현금 흐름의 창출과 배분에 대한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화살표가 있죠. 그죠? 화살표. 이 화살표는 현금 흐름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이 기업이 이제 가운데 있을 때 최초에 타인 자본 투자자나 이 자기 자본 투자자들의 자금들을 받아서 기업은 이제 본연의 활동인 영업 활동도 수행하고 투자 활동도 수행하고 재무 활동도 다시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죠?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금이 유출이 되는 건데, 투자 활동이 이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업은 현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재화 용역 구매자나 이 생산 요소 공급자들에게 유출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은 또 영업 활동을 수행할 텐데, 자, 영업 활동을 통해 또 재화 용역 구매자나 이 생산 요소 공급자의 이 현금들이 다시 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 한 해 동안 기업 활동을 해서 결국 또 이 최초의 투자자들에게 재무 활동을 통해 자금 사용 대가를 또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 과정에서 또 현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일단 기업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원천들은 재무 활동도 아니고 투자 활동도 아니고 뭐 영업 활동만이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이제 밑줄을 그으실 분들은 밑줄을 좀 그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업은 이 설립될 때 이 타인 자본 투자자와 이 자기 자본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조달해서 영업에 처음 투자를 하게 되죠. 그죠? 즉, 재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이제 수행하게 될 텐데, 자, 기업은 이 영업 활동을 통해 비로소 현금 유입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출된 이 현금 유입의 일부는 영업 규모를 유지하는데 또는 이 확대를 하는데 다시 투자가 되고, 그 나머지는 자본 투자자들에게 자금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은 설립 이후에 매 연도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영업에 투자하는 것을 별도의 활동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업의 활동은 크게 영업 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만이 기업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뭐 재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영업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 순현금 흐름은 재무 활동에서 기업이 자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 순지급액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이 창출한 순현금 흐름은 이 자본 투자자들에게 모두 배분된다는 것이죠. 자, 식 6-1을 보시면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순연금 흐름 창출액은 타인자본 투자자에 대한 순지급액과 이 자기자본 투자자에 대한 순지급액의 합으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또 이 창출된 현금은 다 이제 투자자들에게 배분이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식들을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6-1을 보시면 이 A사의 순현금 흐름 창출과 배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면, 자, 기업이 창출한 순현금 흐름 안에는 이 영업활동에서의 순현금 유입이 있을 것이고 25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업운전 자본의 투자 또는 영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 자, 이 투자 금액들은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금액이 한 20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영업활동에서의 순현금 유입에서 그죠?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 금액을 빼면 자, 순현금 흐름 창출액이 이제 50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이게 FCF라고 해서 자유현금 흐름 또는 잉여현금 흐름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자, 이 금액, 이 순현금 흐름 창출된 금액들은 앞에 우리 식에서 모두 투자자들에게 배분이 됐죠, 그죠? 자, 먼저 타인자본 투자자에게 배분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자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 금액도 있겠죠, 그죠? 또 신규 차입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액이 이 타인자본 투자자에게 지급된 순지급액이 30억 정도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투자자에 지급된 순지급액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배당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면 그 금액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이 좀 납입이 됐으면, 자, 그것도 역시 차감돼서 20억 정도가 자기자본 투자자에 대한 순지급액으로 이제 보면, 결국은 이 창출된 순현금 흐름이 타인자본 투자자에게 30억 정도 배분이 되고, 이 자기자본 투자자에게 20억 정도가 배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50억이 모두 다 배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50대 가지고. 자, 이런 내용인데, 자,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배분 과정에서 뭐 신규 차입을 얼마를 할지, 또는 부채를 상환할지 말지, 그 다음에 배당을 할지 말지, 그죠? 자기 주식을 취득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대부분 이 현금 흐름 등식을 이용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 6-1의 사례를 통해 이제 좀 알아둬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표 6-1의 예에서 이 A사가 2006년에 창출한 현금 흐름은 50억인데, 자, 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250억에서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 금액인 200억을 차감한 이 순현금 흐름으로 일단 계산이 됐었죠, 그죠? 자, 이 순현금 흐름 창출액 50억을 기업의 순현금 흐름 또는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프리 캐시플로우라고도 얘기하고 FCF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 한 기간의 FCF는 이 당해 기간에 기업이 창출한 이 순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이 FCF는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FCF가 제일 중요한 지표죠, 그죠? 자, 앞에서 우리 간단한 재무 이론에 따른 이 등식을 잠깐 봤는데, 자, 그 등식을 우리 통상 이제 현금 흐름 등식이라고 해요. 자, 이 현금 흐름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기간에 기업이 창출한 FCF 금액이
자, 같은 기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과 같아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과 배분은 이렇게 현금 흐름 등식과 같이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6-1을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을 빼는 과정인 자, 기업이 창출한 FCF 금액이 있고 그 창출된 FCF는 모두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배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현금 등식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16-3처럼 다시 바꿔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자, 오른쪽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을 빼고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빼면 그 값은 0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현금 흐름 등식을 숫자를 가지고 한번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이 B사의 현금 흐름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300억이 있고,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200억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취득 10억, 이자 금융부채 상환 60억, 주주배당 30억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현금 흐름 등식에 따라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일단 기업이 창출한 FCF를 계산해 보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00억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200억이 있으니까 자, 영업활동 이게 순현금 흐름인 300억에서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 금액인 200억을 차감하게 되면 자,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이 자유현금 흐름 또는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이 나옵니다. 자, 이 100억은 자, 모두 이 현금 흐름 등식에 의하면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일단 배분할 때, 제일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배분을 좀 해보면, 자, 이자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죠? 부채가 또 만기가 이루어지면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나 금융부채 상환하는 것이 60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배당 압력이라고 해서 배당을 안 하면 또 주주가 떠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주 관리를 위해서 또 배당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배당을 먼저 해주면 30억이 되겠죠. 그럼 총 90억이 이제 배분이 될 텐데 10억이 남잖아요. 자, 10억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기업의 경영자가 이제 알아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자, 일단 이 케이스는 금융자산을 취득했다고 해요. 나머지 10억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FCF 창출된 금액들이 자, 모두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배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 앞에 우리 16-3의 현금 흐름 등식에서 자, 이 현금 흐름 등식에서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구성 요소를 모두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 금융부채 관련 현금 흐름도 있죠, 그죠? 자, 금융자산 관련 현금 흐름, 자, 자기자본 관련 현금 흐름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만약에 앞에서 우리 FCF가 플러스인 경우는 좀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영업활동이 잘못돼가지고 현금 흐름 창출 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자,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대로 200억이 들어갈 텐데 자, 창출된 현금 흐름 자체가 180억이 돼버리면 자, FCF가 마이너스 20억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이 FCF 창출액들은 마이너스라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이제 배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걸 제로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20이 나와야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될 텐데 자, 어떻게 배분이 되냐면 일단 이자나 금융부채에 상환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60억. 그 다음에 배당은 정책이다 보니까 앞에서는 30억 배당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일단 그래도 이제 배당을 한다면 그 중에 한 10억 정도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두 항목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금 정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자금들이 자, 일단 70억이 나가야 되고 70억이 돼야 되는데 창출된 그 FCF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 역시 또 고려를 해서 기업들은 이제 신규 차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차입 의사 결정할 때 이 현금흐름 등식을 이용해서 많이들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90억 정도를 신규 차입하게 되면은 이자 금융부채 상환하는데 60억 쓰고 주주 배당하는데 15억 정도 쓴다면 20억이 남잖아요. 20억은 이제 FCF 영업활동에서 현금흐름 창출하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인 그 마이너스 20억 정도를 메꾸면 결국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이익 180억에다가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 200을 빼면 마이너스 20인데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통해 유의액을 20억을 찾으면 자 이걸 재료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신규 차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FCF 부족한 현상들이 일단 앞에서 우리 팩터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하나가 있고 영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있죠. 그죠? 그래서 FCF가 마이너스 음액값이 나왔는데 자, 원인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 이제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창출되지 않게 되면 자, 기업 유지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 FCF가 음액값이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도 기업이 영업 규모의 확대 또는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당해 연도에 FCF가 음액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불량 기업은 아니겠죠. 그죠? 투자 금액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난 케이스니까. 자, 투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불량 기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미래에는 더 많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양의 FCF가 더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음의 FCF 값이 영업활동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이라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들여다보면 두 번째인 경우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앞에 현금흐름 등식을 예제를 통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봤더니 이제 다음에 현금흐름 자료를 이용해서 자, FCF 창출 실적과 일단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한번 산정해봐라 라는 이제 문제인데 주어진 자료들을 좀 보시고 자, 먼저 FCF를 먼저 계산해 보면 자, 일단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자, 매출로부터 유입된 금액이 8억 5천이 있죠. 그죠? 자,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 유입액, 그 다음에 급여, 광고비, 통신비 등을 차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지급도 역시 영업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자, 5천만원 빼주게 되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억이 나옵니다, 5억.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회 영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 금액인 영업 고정자산 취득 금액이 5억 2천이 있죠. 그죠? 자, 5억 2천 있었고, 그래서 5억에서 5억 2천을 빼면, 자, 이 프리캐시 플로우로 정의되는 FCF가, 자, 마이너스 2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배분될 금액들을 봤더니, 제일 필요한 게 이자 비용이 있었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부채 상환하는 게 1억 5천. 그 다음에 주주배당 1억 하게 되면, 2억 5천, 2억 8천이죠. 그죠? 자, 2억 8천이 나올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자, 2억 8천하고, 마이너스 2천과의 관계니까, 새로, 필요한 자금은, 신규 차입 금액은 3억이 될 것 같습니다. 3억이. 3억이 돼야,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2천이 나와서, 우리 현금 흐름 등식에 따라, 이걸 제로가 나오려면은, 신규 차입은 3억 정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보시면 이제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현금흐름 측정에 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